쌤과 함께하는 연극 상식. 오늘은 희곡 쓰기의 두 번째 시간, 줄거리 만들기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희곡을 쓰기 위해서는 그 공연으로 올려질 것을 꼭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 라고 말했죠. 희곡은 영어로 드라마입니다. 희곡 작가는 드라마티스트고요. 드라마는 그리스어의 DRAN, 드람 의 어원을 갖는데 이것은 현재 영어의 do가 됩니다. do, 바로 행위라는 거죠. 최근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읽은 대목이 있는데요. 자, 희곡은 언제나 행동으로 모든 의미를 표출한다. 무대에서는 아무리 거창한 개념이라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행위, 보여지는 것, 이게 연극에서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theater는 어원을 the와 장소명사 어미 트론의 합성어입니다. thea, 이것은 영어의 see로 진화하게 됩니다. 보다. 즉 theater, 공연이라는 뜻은 극장이라는 장소와 본다라는 행동을 함께 의미합니다. 희곡의 드라마, 연극의 theater, 이 두 개의 어원을 살펴보면 극장에서 극장에서 배우의 행위를 보는 것이 연극입니다. 극장, 행위, 보는 것. 자,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이거를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극에서는 이 외로움을 배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관객이 알아차릴 수 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배우가 땅을 보면서 혼자 걷는다. 그러면 다 될까요? 어떤 관객은 바닥에 돈 주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의기소침해졌나 봐요. 화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명백하게 관객이 보기에 그 주인공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다면 장면으로 보여줘야 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 나하고 얘기 만나볼래? 아니 별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안 돼, 다음에 봐. 안녕, 오랜만이야. 오늘 저녁에 나랑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안 돼?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봐. 이렇게 친구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거절당한 주인공이 혼자 조용히 화분 앞에 앉아서 너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나 오늘 진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화분을 향해서 하면서 주인공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조용히 음악이 깔리면서 조명이 그쪽이 희미하게 좁혀진다면 느낌이 관객에게 저 사람 외롭겠다. 지금 누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 외로움, 그런 어떤 개념도 보여지도록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관객에게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희곡 쓰기의 시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줄거리를 써야죠. 연극은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갈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갈등, 주인공이 갈등을 해야만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중심 사건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잘 나가고는 왕자님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왕이 돌아가시면 본인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새아버지가 생겨요. 새아버지가 와서는 그 새아버지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아니, 더 큰 문제는 그겁니다. 새아버지가 친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한 거고 엄마가 삼촌이랑 결혼한 거죠. 그래요. 햄릿의 이야기입니다. 참 막장이죠. 막장. 햄릿은 막장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이 햄릿이 누가 왕이든 무슨 상관이야. 나만 편안하게 살면 됐구만. 나 I don't care. 나 그냥 편안하게 내가 살 거야. 난 상관 안 해. 뭐 아버지를 뭐 삼촌이 죽였든 안 죽였든 난 그런 거 상관이. 왜 자꾸 아빠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한테 난 저거 신경 안 쓸래. 저건 거짓말이야. 내가 미친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썼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죽이고 네가 아버지의 자리를 뺏었어. 바로 복수할 거야. 확 복수해버렸다. 그러면 연극 안 나왔죠. 갈등합니다.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이게 사실인가 막 이러면서 햄릿이 갈등합니다. 그 갈등이 우유부단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갈등을 하기 때문에 연극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극을 가서 보다 보면은 그 갈등이 아예 불가능하고 이해도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설득력을 가지는 배우가 자신의 연기를 해나가면서 보는 관객이 저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감정이입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뭐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저러지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바로 햄릿의 갈등, 내면의 갈등, 그것이 바로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 힘입니다. 주인공의 갈등을 뻔한 선악구도 권선징악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관객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공연장에 오는 게 아닙니다. 배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의 악적인 존재, 어떤 고리대금업자가 살인사건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죄와벌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은 특별한 인간으로 보통 사람보다 초월해서 악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었던 라스콜리니코프, 그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내면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엄습하죠. 몸도 아프고 주위 사람들을 막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 죄와벌을 이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연극에서도 희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이 맡게 되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면의 갈등. 그 갈등이 이야기를 흐르게 합니다. 근데 그 갈등을 뻔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고요. 악과 선 이렇게 대비시키면 아주 유치한 연극이 돼버릴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갈등은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닌 착한 사람과 더 착한 사람 사이의 갈등이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크나이트 영화 아시죠? 다크나이트에 보면 그 선을 행하는 그 배트맨은 우유부단하고 유력해 보이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조커가 유쾌하고 통쾌하고 되게 시원스레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관객은 선과 악의 대립에서 뭐가 선이지? 라는 갈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뻔한 것을 다시 돌려보는 것, 이것도 연극을 만드는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고민하는 햄릿의 대사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햄릿의 대사가 보이죠? 줄거리를 쓰기 이전에, 줄거리를 여러분이 딱 손을 대고 쓰기 이전에 이 대사를 주인공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 써보기로 할게요. 저는 제가 구상 중인 작품이 이제 가출팸에 들어간 아이, 그 아이를 찾는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교사의 마음을 이 대사로 한번 바꿔봐 볼게요. 교사란 무엇인가? 만일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이득과 거래가 단지 안정적인 삶과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에만 있다면 빈대 그 이상일 수 없다. 신은 나에게 학생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을 구하라고 그 아이가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보게 하지 않았는가? 신이 주신 기회를 쓰지 않고 여기 숨어 나만 안전하기만 바라라고 주신 건 단연코 아니지 않은가? 자, 이 교사의 갈등이 보여지죠. 자, 또 하나. 그러면 가출한 아이의 입장도 있겠죠. 가출한 아이의 입장에서의 갈등을 한번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적어본다면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자식이란 무엇인가? 만일 자식이 해야 할 목표와 이득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죽도록 가만히 맞기만 하는 것이라면 패배자 그 이상일 수 없다. 신은 나에게 나만의 인생을 살아내라고 가출팸의 단결된 힘과 복수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신이 주신 기회를, 나를 지켜줄 힘이 있는 저 팸을 버리고 순진한 교사를 따라가 다시 부모의 슬하로 들어가라고 주신 건 단연코 아니지 않은가? 어떤가요? 가출한 아이의 갈등이 보여지시나요? 이 독백을 쓰면서 이 아이들의 등장인물들의 그 갈등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줄거리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공 또는 등장인물들의 각각의 갈등들을 한번 여러분이 대사로 독백을 만들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줄거리를 한번 정해보시면 더 좋은 줄거리, 재미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마음의 갈등을 대사로 만들어 보세요.
등장인물, 갈등, 대사 쓰기.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 하나의 멋진 줄거리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희곡 쓰기의 두 번째 시간 줄거리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펜 들고 작성하기예요. 파이팅!